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6년도 8월 주차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하고 몸이 안 좋아서 좀 많이 쉬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좀 전에 올린 영상에서 이제 레버리지 관련 이런 거 했는데, 제가 세게 얘기했습니다. 칼 들고 달려들고 그런 게 있나요? 중요한 거는 이 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승부를 끌어서 이길 수 있으면 당연히 하셔야죠. 좀 잘 모른다. 제가 이거 두서없이 몇 개 말씀드렸지만, 보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선물에 레버리지, 공매도 이런 얘기 잘 모르겠다 하시면 하지 마십시오. 진짜 전쟁터에 총알 들고 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총알에 맞아서 바로 그냥 피 같은 자산이 날아갑니다. 지난주에 M2 발표되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계속 거르는데, 지금 민주당은 지지 세력이 흐지부지해가지고 지금 선거 자금도 못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계속 돈을 풀어서 이게 어떤 여당의 베너핏이죠. 전술적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계속 풀어서 주식시장을 올리고, 전쟁도 계속을 어쨌든지 이겨가지고 이란으로부터 이렇게 있는 석유자원 이런 거 가져오면 뭐 전쟁이 그렇게 좋게 끝날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의 영웅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돈을 저렇게 계속 풀어대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은 계속 밀당 중이고요. 이건 제가 서너 달 전부터 계속 얘기 말씀드렸던 거고, 불기신 작전 지속하고 있고요. 레버리지는 일단 1달러 수급 문제 해결됐습니다. 미국 쪽에 펀드도 좀 전에 영상에서 그런 개인적인 그런 쪽에서 주로 말씀드렸는데, 크게 보면 빌더버그 그룹 밑에 이제 프라임 브로커리지들이 있고, 프라임 브로커리지들이 주로 상품을 만들어서 매도하고 그걸 개인들이 사서, 아니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나 이런 쪽에서 서로서로 박터지게 싸우죠. 우리는 이게 어느 분이 옛날에 그랬는데, 이게 초창기라서 그런 과정일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서바이벌 해서 자산을 불려 나가면 그게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되면 지금하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일단 선물 시장의 큰 제로섬 게임이 미국에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엄청나게 결국 요번에는 시타델이라는 회사가 다 먹어치웠죠. 그 작은 회사.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6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코어위브의 데이터 센터가 완공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나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 센터 쪽 매출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코어위브 그리고 아마존이 이런 쪽에서 결국 이제 앞서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AI가 돈이 되는구나. 그 정도 인식으로 지금 또 전환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회사가 가장 먼저 이제 안정적 현금 흐름을 달성하는, 아니라기보다는 이제 유리한 포지션을 좀 갖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지속 확장할 수밖에 없죠. 지금 미국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인데, 지금 유럽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아시아 국가들도 지금 중국도 지금 난리죠. 오죽하면 창신 메모리와 양쯔강 메모리 옛날에 한 번씩 다 망했던 회사들인데, 공산당의 자금으로 끝도 없이 계속 투자를 때려박아서 돈으로 그냥 다, 우리는 공밀레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돈 밀레입니다. 공산당의 돈으로 14억을 많이 죽었다고 하지만 거기서 돈을 다 뽑아가지고 여기다 퍼부어대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 결과는 나오겠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계속 데이터 센터는 지금 지속 확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고요.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를 봐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이제 레드북 소매 판매는 이제 전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올랐다가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산층들의 소비는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30년 담보대출은 이제 요즘 빅테크 자금 수요가 올라가서 경기가 어떻게 됐지 간에 금리를 올려서 시장을 망가뜨리는 이런 게 아니고, 자금 수요가 급증하고 경기 호황으로
계속 돈을 수요가 넘쳐나니까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성장 중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뭐 금리가 지금 30년 금리가 5%를 넘어가고 이게 평상시 같으면 위기 상황인데 지금처럼 뭐 경제가 좋으면 어느 정도는 좀 버틸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크게 뭐 지금 뭐 위기 신호로 안 봐도 될 듯합니다. 물론 조심은 하고 비중도 좀 줄여 나가야겠죠. 주택가격 지수 보면 이게 트럼프가 부동산 업자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으로 슬쩍 이렇게 눈 돌려놓고 실제로는 아마 부동산으로 돈 벌 궁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월시 의장도 취임사에서 분명히 그랬죠. 지금 미국 금리가 제약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 부동산밖에 없다. 부동산에서 뭔가 일을 하겠다는 거고 요즘 그래서 이제 은행들 살살살 움직이고 있죠. 주가가. 죄송합니다. 이게 서비스 PMI가 아니고 연준의 금리입니다. 연준은 금리를 동결 했는데 일단 부동산이 뭔가 튀우려면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목표가 아마 뭐 부동산인 것 같은데 월시 의장 얘기하는 걸 보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안 하는 성격 같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자기 원리 원칙만 계속 기자회견도 보면 거의 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계속 그 말만 너네는 너네 일 해라 우리는 우리 일 하겠다. 아무튼 그래서 보면 연준은 금리 동결했고요. 물가지표가 이렇게 고점 찍어놓은 하락 중이라 이게 시장은 연준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핵심 개인 소비가격 지수 보면 내려오고 있죠. 전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휴전도 계속하면서 유가는 좀 하락 밴드로 내려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가를 포함한 개인 소비가격 지수도 올랐다가 지금 내려왔죠.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이 뒤에는 또 뭐 약간의 어떤 등락이 있겠지만 뭐 그래도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의 GDP인데요. GDP는 뭐 계속 양호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뭐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빅테크들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도 계속 돈 쓰고 있고요. 순지출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뭐 소비도 계속 좋으니까 경제가 좋고 수요도 자금 수요도 넘치니까 금리도 약간씩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크게 상승은 힘들지만 지금처럼 뭐 빅테크 위주로 계속 돌아가면 계속 뭐 지금처럼 빅테크 위주로 돈이 모이겠죠. 고용 비용 지수입니다. 이게 뭐 다른 기간 동안 이걸 뭐 크게 뭐 다른 지표도 많으니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AI 생산성이 항상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게 보시면 크게 보면 하락이죠. GDP는 크게 보면 횡보입니다. 그러면 뭐 GDP라는 게 그런 거고 생산성이라는 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고 노동자본 제3요소 뭐 생산성인데 이게 뭐 결국 노동이나 아까 뭐 말씀드렸던 리얼 컨슈머 스pen딩 이런 것들 보면 뭐 삐까삐까 옆으로 횡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요소 생산성만 남아서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거는 뭐 기계나 하드웨어적인 기계나 소프트웨어적인 AI 뭐 이런 것들로 결국 해결될 수밖에 없죠. 결국 AI가 어느 정도는 지금 계속 생산성에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기업들 매출과 이런 간접적인 경제 지표들로 보면 AI 생산성이 나오고 있는 거는 거의 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보시면 상승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투자 지속되고 메모리하고 이런 것들 계속 병목 현상이고 연준은 금리 인하의 의도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제약적이라고 이건 뭐 트럼프 말기로 가면 결국 부동산 쪽으로 접근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뭐 건설주하고 은행하고 뭐 또 지금 건설 쪽은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한다고 난리도 아니죠. 폭등했다가 지금 폭락에 가까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건설주도 데이터 센터도 결국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가까웠습니다. 그 성격 자체가 이 땅에다 뭘 지어야 되니까 결국 이제 구축이
유지가 되고 신축은 계속 딜레이 되면 구축 가격 올라가고 나중에 신축 가격이 나오면 신축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이터 센터가 가격이 올라가면 AI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요. 지금도 보면 일반인들에게 오픈한 이런 AI 컴퓨팅 파워는 거의 없습니다. 컴퓨팅 리소스 보면 대부분 뭐 크롤링의 평균 방식 계산해가지고 답 알려주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신경도 안 쓰죠. 어느 정도 뭐 대학 교수나 기업들 뭐 이런 쪽에 컴퓨팅 자원을 많이 할당해서 지금 뭐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이 뭐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은 별로 뭐 크게 컴퓨팅 파워를 많이 잡아먹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워낙에 작은 리소스를 할당해 놓으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버벅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 그렇게 개인들 우선 위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 데이터 센터가 제일 먼저 완공돼서 돈과 매출을 벌어다 주고 있고요. 레버리지 상품도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일단락돼서 지금은 상승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